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그래서 선의의 병이 등장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갑을간에는 언제나 무효. 그 말의 수험상의 의미는 갑은을한테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시험 기출 지문을 보면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08조 2항과 같은 규정. 물론 요거는 비진이 표시에도 있었습니다. 의사 표시에는 모두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독 문제도. 그래서 이제 요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요거는 다음 순환 때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선의의 의미에 관련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례 두 개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요. 가장 매매를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고 요렇게 해서 병. 얘가 지금 제3자입니다. 제3자.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요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이면 보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요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한 매도 후 청약이요. 가령 비진이 표시였다. 그런데 갑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매매는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데 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이 매매하고 다음에 병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고 등기를 격려해줬다. 병도 어떻습니까? 제3자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요게 지금 요거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기에서 무효인데 얘가 처분해버렸으면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등기되어 있어도 매매가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뒤집으면 을은 어떨 때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까? 몰랐다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알 수 있었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과실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 대원칙. 선의 무과실. 그래서 을은요.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이 부분도 우리 시험 자체에서는 아주 자주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요 을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는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뒤집으면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선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이 유과실.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란 말은 자주 써도 선이 유과실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이거는 그냥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실이 있다. 선이 유과실은 과실이 있다. 그 말은 모르긴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기 알 수 있었다. 이것도 과실이 있다. 자 그러면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병이 과실이 있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하는가 이게 판례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 병한테 처분을 했는데 이 병이 선이다. 그런데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적어져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됐나요? 네,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병은. 그러면 처음에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요 두 개 때문에 헷갈려 한다. 차이가 뭔가요? 을하고 병. 어떤 차이 때문에? 을은 지금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얘는 지금 상대방이 아니라 뭡니까? 제3자.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를 합니다. 여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는. 되셨죠? 거기에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아주 자주 나오는 정답지문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등기를 격려를 했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매매하고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갑하고 병이 소송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그럴 때 우리 판례가 이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추정을 받는 사람은요. 법정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병이 다툼이 생겼을 때 병이 일어나서 자신이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될 것인가. 어땠습니까? 갑이 추정되는 사람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51번 보시면은요. 51페이지 죄송합니다. 제일 위쪽에 제3자에 대한 효력 1번 해가지고 상대적 무효.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무과실 여부.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선의 무과실 할 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보호의 대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작은 동그라미 6번에 입증 책임 나와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는 그 악의를 주장하는 자, 악의를 주장하는 자보다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갑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3자 해당 여부 나와 있죠. 네, 요거는 다음 순환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52페이지 판례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4번에 적용 범위 나와 있죠. 적용 범위. 아까 우리가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신공소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을 확인한 다음에 판례만 살펴보면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는 판례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없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그거하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랬고요. 자, 이제 52페이지에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착오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착오 부분은요. 착오 부분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가셔야 되냐면 판례 싸움입니다. 판례 싸움. 그러니까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무슨 사건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양도세 사건을요, 저희가 2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2개를. 그 다음에 무슨 공장자가 들어간 사건. 요거를 우리가 시험에 기출된 건 2개. 하나 더 대비를 한다면 3개를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양도세 사건은요, 전부 다 착오 취소가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장자가 들어간 것은 착오 취소가 부정이 되었다. 요거를 미리 묻지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양도세 사건은 착오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공장자가 들어가는 사건은 착오 취소가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야기지만 양도세는 가진 자가 낸다. 가진 자가 착오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법원은 받아줬다. 그 다음에 공장자가 들어가는 사건이 대표적인 게 벽돌 공장 사건인데,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평생 벽돌이라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착오 취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일단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착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뭘 했었냐면 1억에 매도 청약하면서 타이핑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매도 청약하는 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나중에 계약서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랬죠. 이제 그거는 착오의 의미를 이야기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요, 요 사건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창신상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요, 건물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분 건물이어가지고 여러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1호를 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건 맞은편에가 104호가 있는데 요 104호는요, 대박집입니다. 그랬고, 그 대박집 이름이 뭐냐면 창신상해. 그랬고, 여기 101호는 여기에 쪽박집이나 쪽박집. 제일 장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갑은요, 대박집은 새도 잘 나오니까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쪽박집을 지금 처분하기 위해서 어디다 매물로 내놨다? 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가 아주 잘 나가는 중개사여가지고요, 관리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101호가 매물로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쪽박집이 아니라 창신상해 대박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고 중개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을한테는 야, 1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빨리 잡아라. 대박 물건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가가지고요, 확인만 한번 해봤으면 101호가 쪽박집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생활상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도요, 여기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 사무실에 적습니다. 그래서 101호 하고 둘이 도장 꽝꽝 됐나요? 그리고 나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게 아니라 파리떼만 바글바글 하고 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을의 착오 취소는 인정될까 안 될까? 여러분 느낌상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는 이 창신상의 사건을 가지고 요거를 차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요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차고 취소가 긍정이 된 사안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안 되는 걸 뽑았을까요? 당연히 되는 걸 뽑았죠. 아, 여러분, 제 말 맞죠? 예. 차고 취소가 긍정이 된 판례를 가지고 이걸 이제 모델로 삼아서 설명을 쭉 한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쭉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차고 취소 요건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더라도요, 우리 조문을 보면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을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왜 없겠습니까? 전문가를 믿어가지고 가서 중개사 이야기 듣고 확인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 취소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주의무를 결여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차고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저히 결여했을 때는 차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중개사를 믿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차고 취소 요건은 무과실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무중과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과실이 있는 통상의 과실,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신상의 사건을, 자, 조문 한번 보십시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가 적어져 있는 게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에서 중대한 과실까지 아니고 그냥 통상의 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항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취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소해서 무효가 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취소한 걸 전제로. 되셨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취소로 인한 무효. 취소해서 무효가 됐을 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의미가 된다.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착오 취소를 쭉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 이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요 부분이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착오 더 들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건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건 어떤 건가? 그런 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이게 창신상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중개사를 믿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그냥 창신상의 사건입니다. 창신상의 사건. 자, 매매 계약. 여기 을한테는 지금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이 매매 계약을요,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매매 계약을 4월 1일 날 했고 취소를 가령 5월 1일 날 했다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즉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무토 취해 첫 번째 취가
취소, 소급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을이 과실이 있어가지고요. 얘가 취소하게 되면 갑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갑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하고 매매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다시 죄송합니다.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문 때 불법행위 개념 이야기했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강도가 밤에 저희 집에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 머리를 정확하게 겨냥해가지고요, 골프채로 때렸습니다. 흉기 들고 온 강도를. 그럼 저는요, 그 강도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나요? 안 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가령 정당방위가 된다라면 결국 저의 행위는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과실, 손해 이 단어만 보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가 불법행위가 적어져 있는데 이 750조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골프채로 머리 깠죠. 강도한테는 손해가 발생했죠.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750조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고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머리를 겨냥해서 고의를 가지고 머리를 깎고 손해가 발생했죠. 이것만 가지고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750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방위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민법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이 어떻습니까? 허용을 하고 있죠. 법이 해도 된다고 그랬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과실은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지만 저한테 고의는 있었고 강도 머리는 까졌지만 위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계약서 쭉 적었으면 가령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5월 1일 날 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 도장 찍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쪽박집이었죠. 자, 여러분이 을이면은요, 순수하게 요거 중도금 주시겠습니까? 쪽박 쳐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 지체. 그러면 갑은요, 이 매매계약, 을한테, 을과 매매계약에 계속 구속당해야 됩니까? 벗어날 수 있죠.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채무불이행의 효과. 해제. 그래서 갑이 요 매매계약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도 소급표가 있으니까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해제를 하고 나서도 을은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왜냐하면 을은 지금 중요 부분에도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은 없고 착오 취소 요건은 다 갖추고 있죠. 그랬을 때 갑이 해제를 하고 난 후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그냥 지겨울 정도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겨울 정도로. 자, 그러면 먼저 하나 확인할 거. 갑은요, 이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고도 을한테 손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죠. 저희가 질적 변경 이야기하면서
전보배상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제하고도 남아있는 손해가 있으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 551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도요, 손해가 있으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4월 1일 날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위약금은 뭐냐면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을이 위반했다. 그러면 갑이 몰수해 간다. 그 다음에 갑이 위반했다. 2배로 주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러면 갑이 1,000만 원 몰수해 가버리죠. 되셨나요? 최종 결론. 우리 고등법원은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4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데 을의 착오 취소를 인정할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은 아니다. 해제한 후에도 착오 취소를 할 실익이 있다. 어떤 실익이요? 얘가 해제하고도 손해배상 청구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취소할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을 뜯기게 된다. 뜯기게 되니까 을은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가지고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서 불이익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에는 이 부분이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 딱 하면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창신상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손해. 입이 뭐냐면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손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다음에 해는 뭡니까? 해제 후에 착오 취소가 가능한가? 요 부분들. 그래서 그냥 입손해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입증 책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두 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외워는 두십시오. 일단은 여기 뭡니까? 이렇게 됐나요?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불법인 손해배상. 불법인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제 후에 착오 취소. 히읗. 요건 시옷.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암기. 이유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법하지가 않으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되겠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령 57페이지 제일 상단 양가로 2번 표의자의 손해배상 57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표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착오 취소로 인하여 법률행위 유효를 신뢰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착오 취소는
신의 측에 반하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으므로. 왜냐하면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 취소가 허용이 되죠. 법이 해도 된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번에 한 4줄 내리면 타 제도와의 관계 있죠. 찾으셨나요? 양가로 1번에 착오와 해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제목을 쉽게 하자면 해제 후에 착오 취소. 히읗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례를 조금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금 못 받는다고 그랬죠. 중도금 안 줘서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네, 그럴 때 그러한 불이익을 면하는 실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입손해에서 방금 손해배상하고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두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52페이지 오십시오. 착오 취소는 부득이하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조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창신상해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과실이 있었죠. 취소했죠.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또 한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조문을 읽었을 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동기의 착오. 여기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동기의 착오.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고수도 복수전 생각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 제가 친구한테 야 100만 원만 빌려줄래? 오케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빌리느냐? 고수도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라고 했죠. 제 친구는 귀신이 아니다. 제가 도박에 쓰려고 하는지 카드값 메꾸려고 하는지 귀신이 아닌 제 친구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언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동기의 불법에서는 표시되거나 복수를 한다고 표시했다거나 그 다음에 알려진 동기. 결론적으로 동기라는 건 여러분 법률행위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동기라는 거. 걔가 왜 빌리냐 해서 왜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령 동기의 착오는 주로 어떤 걸 예로 드냐면요. 갑이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정해보는 겁니다. 이 건물이 가령 시가가 5천이다. 그런데 을한테 매도를 하려고 할 때요. 자기 시가 5천인 것 알아도요. 7, 8천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갑이요. 큰맘 먹고요. 1억을 불렀습니다. 1억을. 그랬더니요. 을이요. 그냥 바로 콜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런데 을이요. 이제 5월 1일, 그러니까 4월 1일 날 계약 체결하고 가령 5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쭉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일주일 있었더니요. 을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전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철역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오인을 해가지고요.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되셨나요? 무슨 말이냐? A의 의사는 1억에 이 건물 매수할 의사죠. 표시도 어떻습니까? 1억에 매수한다고 되어 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 내용이라는 것은요. 대금 지급 또는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 소유권 이전 이러한 게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 왜 빌리느냐? 고수도 복선하고 빌리는 거죠. 빌리는 게 내용이지 고수도 복선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 판례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90% 정도는요. 전부 다 동기의 착오의 문제라는 겁니다. 동기의 착오 문제. 그래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 아까 친구한테 복수를 하려고 빌리려고 했을 때 그것도 사유재산에 받으면 무효가 될 수가 있죠. 무효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도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죠.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이 동기가 먼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되죠. 동기가 내용이 되면 된다. 동기가 어떻게 하면 동기가 내용이 됩니까? 아까 복수전 하려고 돈 빌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내용이 됩니까? 표시죠. 표시. 표시. 되셨나요? 자, 그래서 동기는 어떻게 하면 내용이 되느냐? 표시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시를 했으면 얘는 그냥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전철역이 들어선 예정인 건물을 사는 것으로 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 그럴 때 이제 묻지 말기 우리 판례는 이런 학설은 없지만 판례의 입장은 동기 표시설일까 아니면 동기 합의설일까 이미 힌트는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동기 표시설이지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 이 말은 판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기가 표시가 돼가지고요.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지.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을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동기 표시설이지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당연히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오라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갑이요 1억 원에 매도 청약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시가 5천밖에 아닌데 너무 비싸잖아 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느냐? 이 양반아 6개월만 있으면 전철역이 들어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이 의뢰 동기의 착오를 유발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그러한 동기의 착오를 유발 됐죠? 매도인이 전철역 들어선다고 오인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의리 표시할 필요는 없겠죠. 의리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떨 때 내용이 되느냐? 표시가 되면. 그렇지 별도로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 요 갑이라는 애가 전철역 들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표시가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내용이 됐으면 내용이 됐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동기의 착오에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위에서 한 7, 8번째 줄 보면 양가로 5번에 동기의 착오 1번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고속 전철역이 생길 것이라고 오인해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2번 판례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니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 첫 번째 판례 동기 표시설이지 합의설은 아니다. 동기의 착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합의는 세모. 동기 표시설이지 합의설은 아니다라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래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아래 판례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돼서 일단은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5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환부터는 아까 입손에 해가지고 그거 확인만 하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착오 나와 있고요. 1번 착오의 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즉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되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이번에 구별 개념 나와 있고요. 구별 개념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기출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문 불합의 요거는 우리가 입문 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홍콩 유학생하고 미국 유학생, 그래서 미국 유학생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로 100달러에 매도하겠다라고 했더니 을은 홍콩물을 먹어가지고요 홍콩 달러로 100달러에 매수하겠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수문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취소는 모여나 취소는 2단계라고 그랬죠. 아예 1단계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기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표시상의 착오 나와 있고요. 요거는 우리 타이핑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내용의 착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앞에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 화폐로 오인했다. 그 정도. 그러나 아까 수문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가로 3번 표시 기간의 착오 필요 없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양가로 4번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법률의 착오라고 나와 있죠. 법률의 착오. 우리 시험에는 법률의 착오라고 출제가 되었고 판례를 보면 법률에 관한 착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네, 그래서 제일 앞에가 어떤 단어 나오나요? 양도소득세.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아까 양도세 사건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그렇게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료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기의 착오 말씀을 드렸고요. 5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착오 취소, 취소권 발생의 요건이 나와 있고 그 요건은 중이었죠.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다음 무, 중과 실일 것. 그럴 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의 제목이 판단 기준이죠. 판단 기준. 그럴 때 요 판단 기준에서 기업과 니은 요 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디귿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일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핵심 판례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입증 책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밑에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 나와가지고요. 위쪽에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아래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판례가 나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된 건 1번 뿐입니다. 1번 뿐이다. 그래서 요 1번은 하천 부지 사건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하천 부지 사건. 합니다. 자,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하천 부지였던 사건도 있고 절반 이상도 있고 70%, 80%인 경우도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 부분일 수밖에 없죠. 중요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기출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면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A 점포를 다른 B 점포로 오인하였다.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무슨 사건입니까? 창신상의 사건. 우리 사건이니까 읽어준 겁니다. 읽어준 거. 나머지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 나와 있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1번에 마지막에 보면 시가에 관한 착오 있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끝에 보시면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작다. 줄이면 지적 부족. 지적 부족, 면적 부족. 면적 부족. 자, 그런데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가 나와 있냐면 근소한 차이. 지적이 부족한데 근소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우리 시험에는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요 객관적으로 차이가 너무 클 때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 요걸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 것은 아까 하천 부지 사건 딱 이거 하나만 반복해서 나왔다. 다음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들이 전부 다 반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가, 그 다음에 지적의 근소한 부족. 그러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은 3번. 그래서 3번은 뭐라고 사건 이름을 붙이냐면 무효인 가압류 사건. 그래서 이거를 그 사실관계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복잡해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보증인이 돼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제 부동산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서준다고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부동산에 뭐가 있다? 가압류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판사님 저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으니까 이거 착오를 이로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사건의 진행 중에 가압류가 있는지 심리 등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압류가 뭐다? 무효라는 게 밝혀졌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 판례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효인 가압류에 의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같이 좀 찢어져 있지만 요 판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그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중증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의, 기업, 중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현저히 결여한 겁니다. 그냥 결여한 것은 과실이고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를 한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창신상해 사건 과실은 있었죠? 그래도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우리 지금 교재에는 아주 그 옛날 판례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판례는 최근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도. 그러나 내용은 같으니까. 자, 다시 한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예외를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여기 니은번이 최근 판례의 표현처럼 안 돼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되셨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예외 판례가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나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 상대방은 신의칙상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원용할 수 없다. 이 말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없다라는 이야기. 되셨나요? 72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6번 문제에 4번. 요게 최근 판례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X죠? 됐나요? 아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말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을 때. 되셨죠? 그래서 6번에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지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걸 보십시오. 그 밑에 7번 보십시오. 26회에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먼저 보시면 지금 72페이지 기출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하면 X죠. 알고 이용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판례를 툭 던져놓고 바로 28회에서는 요거를 그 바로 위에가 6번 28회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되셨죠?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이 지문이 지금 뭔가 분위기가 빨리빨리 여러분한테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교재에서 아주 옛날 판례를 지금 그대로 인용해 놨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표현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자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다.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표현 네, 그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기 방금 72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6번하고 7번 한번 확인할 텐데 6번에서 1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래서 결국 우리 출제 교수들은요 판례에 나와 있는 근소한 차이 그 전에 그건 시험에 냈다가 고민하다가 단어를 미미하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은 착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면 되고 4번은 방금 확인했고 5번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7번 한번 봐보시면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루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됐나요? 예, 해제 후에 착오 취소. 아까 동그라미 히읗 하면서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법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이미 1번으로 정답이 나왔고요. 2번 틀렸고 3번 착오에 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5번은 아직 안 본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네. 그랬고 저희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도 빠져 있고 어떤 거냐면 아까 벽돌 공장 사건이요. 그거 여기 벽돌 공장 사건. 자, 벽돌 공장 사건 어떤 거냐면요.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이제 요 매수인 을은 여기에다가 이 토지 매수해 가지고 곧바로 벽돌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벽돌 공장 짓는다. 되셨죠? 그런데 이 토지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구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 아주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곧바로 벽돌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공장 바로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요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장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아까
양도세 사건에서는요. 양도세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에 관한 착오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읽으면 양도세라는 단어는 안 보이고 그냥 법률에 관한 착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법률의 착오가 뭐냐면 좀 이따 우리 그 자료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입니다. 양도세 부과 여부.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 경우에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세 사건이니까 착오 취소가 되려면. 그런데 여기 벽돌공정 사건에서는요. 요 부분을 시험 문제를 읽어보면 벽돌공장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표현도 안 나온다. 그냥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법령상의 제한.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 하면 양도세 사건, 법령상의 제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벽돌공장 사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딱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되셨죠? 이게 벽돌공장 사건, 벽돌공장 사건.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판례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한 번은 보겠지만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양도세 사건은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벽돌공장 사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양도세 사건에서는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을 했다. 그 다음 방금 벽돌공장 사건에서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몰랐다. 이러한 것을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56페이지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라는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6페이지 그 표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표.